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려면 한번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되면 항체가 생겨가지고 다음에는 걸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요즘 코로나 자체는 일반적인 독감보다 네, 엄청 변형적이고 독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독감 생각하시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오늘 뉴스에 제가 아침에 방송 듣고 왔는데 네. 확진자였다가 치료를 해서 완치됐다고 집에 보내는데 다시 재발해서 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그 일반 감기처럼 이렇게 몸에서 반응했다고 낫다고 항체가 생겼다고 좋은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체 내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 환경이 되면 무조건 변형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19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항체가 몸이 생길만 하면 얘가 죽기 싫어서 20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에서 또 환경이 좋으면 21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요. 그래서 미처 항체 생기는 거는 정당한 항체는 얘가 19에서 20이 바뀌기 전에 내 면역력 자체가 바뀌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이제 차갑거나, 그러니까 몸 체내 온도가 차갑거나 또는 찬 음식이 들어갔거나 내가 부정적이거나 한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지의 그 힘을 6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예. 그 6가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걸 못하면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심지어 암세포까지도 좋아하는 환경을 내 몸이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쾌념이에요. 그러니까 잘 자고 하면은 쾌면이잖아요. 네. 쾌념은 생각념자예요. 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걱정하고 걱정, 시기, 질투, 미움, 중어, 불안, 걱정, 초조, 뭐 스트레스, 화, 짜증 이런 것들은 전부 내 몸 상태의 면역력을 2배로 떨어뜨리는 감정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 이러면 내 세포도 같이 화를 내기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이 제공이 돼요. 화를 내면 열이 생길 것 같죠? 네. 물론 열이 생겨요. 그게 간하고 심장 위로 떠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고요. 그 정상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횡격막 아래는 차가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낼수록 내 장기들은 차가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될 수 있으면 내가 생각이 난다 또는 걱정하는 감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를 리딩 하시면 돼요. 내 감정 상태를. 내가 왜 짜증내고 있지? 내가 화를 내고 있지? 또는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입술 끝을 30초 이상만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30초 뒤에 뇌가 진짜로 웃는 줄 알고 네.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해피 호르몬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0초를 내리 입술 끝으로 올리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나무젓가락을 입술을 닫지 않고 이빨로 물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입술 끝이 올라가 있다고요. 네. 그거를 하루에 300번 이상 하시면 돼요. 아니면 짜증 날 때마다 하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그러면은 환자분들을 보실 때요. 네, 부정적이고 네. 그 긍정적인 사람과의 차이가 확연히 있어요, 건강상에. 네, 일단은 내가 얼마나 찡그리고 살았냐. 네. 그거는 미간주의, 미간 사이에 그 내천자 또는 2줄에 주름이 생긴 분들은 그냥 평상시에도 찡그리고 계신 분들이야. 그게 습관이 돼서 네. 주름이 생긴 거고. 네. 그 다음에 무표정일 때 거울을 보시고 입술 끝이 내려가 있다. 네. 그러면 하향선을 겪는다 그러면 그분도 웃고 산 세월보다는 짜증내거나 화를 내고 삐져 있는 그런 순간들, 마음에 안 드는 감정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얼굴에다가 투여를 한 거예요. 그게 장기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 분들이 특별히 이런 질환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우리 한방 이론 중에는 각 장기마다 감정 상태랑 연결이 돼 있다고요. 잘 아시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내고 짜증내면 간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위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네, 위하고 비장의 소화계통은 생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생각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위로 내려갈 에너지나 피가 머리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밥 먹는 순간이나 이럴 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소화계통은 나빠지게 돼 있어요. 맞아, 밥 먹을 때 참 네.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소화계통이 안 좋은 분들은 반대로 생각이 많아지거나 오히려 건망증이 생기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심장은 웃는 거랑 해피한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비장은 비위는 아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폐는 슬픈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많이 슬퍼하면 폐가 망가지는 거야. 요즘은 더 조심해야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 다음에 콩팥은 공포랑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무서움 느끼거나 할 때 등골이 오싹한다 네. 그러죠. 그럼 콩팥이 짜여지기 때문에 올라오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감정 상태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 상태냐에 따라서 그 공격 당하는 장기, 약해지는 장기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예, 그럼 첫 번째는 쾌념, 쾌념. 생각을 상쾌하게 해야 된다. 네. 예.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쾌면이에요. 잘 자는 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는 거는 6시간 이상, 그 다음에 9시간 이내 그렇게 주무시면 돼요. 6시간 이내를 자면 해독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몸이 해독할 물질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9시간 이상을 자면 자율신경의 문란이 찾아와서 몸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시간에서 9시간 수면을 요구하고, 새벽 1시 이후에 주무시면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시 전에 6시간, 9시간 자고, 그 다음에 밤에 불을 켜거나 또는 소리를 듣거나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TV를 틀어놓고 주무시면 거기에 청각신경이나 시신경들은 그 빛이나 소리에 반응하느라고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면의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빛이나 소리 없이 주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쾌온이에요. 온도예요. 체온이 뭐 일반적으로 아시지만 온도가 36.5도가 정상 체온인데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2배 떨어진다는 거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암세포랑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좋아하는 온도 상태는 무조건 차가운 거 좋아요. 차갑고 어둡고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걸 제공해 주면 안 돼요. 아둠의 치유를 제공해 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쾌동이에요. 쾌동. 움직일 동자예요. 잘 움직여야 돼요. 요즘 집안에 그냥 있으라는 지시에 그냥 누워만 계시고 앉아만 계시는 바람에 확 살이 찐자가 된 분들이 많아서 찐자가 확진자들.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들 참 많아요. 그냥 간단히 유튜브에 좋아하는 운동 틀어놓고 따라 하시면 되고, 뭐 한 운동을 그냥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거 하고 내일 또 다른 거 하고 해서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 탄력성이 되게 중요해요. 혈관 탄력성, 혈관에도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육이 있고, 위도 음식이 들어오면 움직여야 돼서 근육이 있고, 그래서 근육이 약하면 피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위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손해를 보니까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좋아요. 집안에서 굳이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것보다는 근육 운동하는 걸 더 추천해 드리는 게, 우리가 잉여 에너지를 간에 저장해서 간의 명령으로 간이 주관하는 근육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좀 정기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비록 집안에서라도.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쾌변이에요. 5번째죠. 쾌변. 네. 쾌변은 대소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변비가 있다라는 경우에는 변 가스가 장내로 투입돼서 들어와요. 거꾸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변 뭐 냄새 심한 거 다 아시잖아요. 뭐 심할수록 건강에 안 좋은 거지만, 그 냄새나 가스가 장기로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그 가스를 없애는 장기는 간이 주관해서 그걸 또 해독하거든요. 그러면서 몸 안에 이제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6번째는 쾌식이에요. 음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음식 얘기만 해도 제가 한 2시간 강의를 다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설명을 해도 한 2시간이 걸려요. 한 학기 네. 강의를 해도 부족하지 네.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늘 알려드리는데 이걸 제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 퍼센티지가 한 20% 정도, 2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음식을 입맛에만 맞춰서 내 장기를 위한 음식이 안 들어가고 입맛에만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자꾸 인풋이 잘못돼서 몸에서 아웃풋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우리 치료하는 임상에서 되게 많이 나와서 좀 답답할 뿐이에요.
입에서 땡기는 음식은 몸이 네. 원하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걸 먹어라 이렇게 또 말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내 몸이 싫어하는 음식을 저절로 입맛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싫어하는 음식이 들어갔을 때 몸에서 반응이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되거나 뭐 그런 거. 그런데 안 좋은 케이스는 안 좋은 음식이 땡기기도 할 뿐만 아니라 몸에 들어가서 별 이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몰아서 터지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때가 언제냐면 여자분들 폐경 이후에, 남자분도 그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시기 이후에 젊었을 때 해왔던 그 건강 관리가 그때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뭐 예. 쏟아지는 거예요. 네네. 한꺼번에. 어떤 분들은 갱년기 때 굉장히 심하게 앓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뭐 하다못해 그 핫플래시가 심해서 자다 말고 옷 벗고 베란다에 나가서 부채질 해야 될 정도로 열이 많은 분들 막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갱년기인데 네, 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하는 거는 네네. 인풋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서 네. 나중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그게 그런 거였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노인분들 치료할 때 그동안 히스토리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런 질환들이 왔는데 젊을 때 이런 관리 해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다시 되돌리는 게 나이 들수록 힘든 거야. 엄청 힘들죠. 저희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환자분들은 빨리 이게 호전됐으면 하고 바라시는데 기존에 해왔던 게 너무 오랫동안 히스토리가 쌓인 거의 거죠. 평생인데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바꾸라 그래도 입맛 때문에 못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몸 질병이 찾아오는 게 아까 그 6가지 얘기했잖아요. 쾌염, 쾌면, 쾌온, 온도, 그다음 쾌동, 그다음에 쾌변, 그다음 쾌식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내 몸에 역할 끼치는 게 쾌식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요. 네. 잠을 하루에 한 번만 자잖아요. 하루 3끼 먹는데 이게 잘못돼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음식을 갖고 자꾸 교육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 그만큼 하루 3끼 먹으면 안 돼요? 하루 3끼 먹어야죠. 네. 우리 몸의 구조가 하루 3끼 건강식으로 먹게끔 돼 있다고요. 네. 그 건강식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도 전 우주의 구성원으로 본다면 자연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성된 음식이 우리한테 맞는 거지 인공으로 가공됐거나 인공으로 키워진 것들은 음식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음식이 아니에요. 네. 과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식은 그 안에 있는 성질하고 맛의 기운에 따라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거지, 성분만 따지는 거는 음식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몸이 차신 분들, 그 몸이 차지 않은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몸이 차신 분들 경우에 녹차를 드시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녹차는 성분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좋은 성분이 많아요. 네. 그 안에 뭐 해독 효과, 기름 녹이는 거, 뭐 다이어트 효과. 네, 이뇨제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질이 차니까 그 찬 게 결국은 내 몸에 퍼지려면 위를 통과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위를 망가뜨린다. 위가 차가운 분들이 찬 녹차를 아무리 뜨겁게 먹어도 성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네. 찬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차가워지니까 음식이 들어와서 찬 위가 연동 운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힘들게 하겠죠. 천천히 움직일 거고. 그래서 일단 음식에서는 첫 번째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 습관을 가지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코로나에 한번 챌린지를 하실 분들, 또는 암에 걸려서 내가 한번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용감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 습관을 하게 되면 머지않아 그런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첫 번째가 안 씹고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제 음식을 씹을 때 첫 번째 소화기관은 입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침이 분비돼 갖고 음식하고 섞일 때 첫 번째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제일 맑은 기운을 뽑아다가 뇌로 보내요. 그래서 뇌세포를 또 살리고 뇌를 맑게 한다고요. 그런데 침을 만들지 않고 나가면 거기에 있는 소화 효소나 해독적인 하는 부분이 모자르게 되니까 결국은 위가 가서 책임져야 돼요. 위가 그거를 책임져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서 위는 30분 동안
위산을 분비해서 이걸 버무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위산이 30분 동안 버무리는 이 시간이 30분을 넘어가 버리면 위는 과로하게 돼서 결국은 소화계통이 무너져요. 영양분 흡수도 약하게 되고.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거를 습관을 들이시려면 우리 민족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쓰는 민족 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쇠젓가락을 쓰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네, 전부 맞아요. 나무젓가락 쓰는데 네. 우리 한국. 그래서 이 손놀림이 아주 좋아서 섬세한 작업에 이롭잖아요. 네. 그런데 숟가락하고 젓가락으로 밥과 반찬을 먹고 이걸 손에 계속 들고 있으면 계속 음식이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입안에 음식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고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숟가락 젓가락을 반찬 밥 먹고 테이블에 딱 놓으셔야 돼요. 놓고 잡지 말고 입안에 들어가는 음식을 다 씹은 다음에 다시 그걸 집으실 생각하시면 한 3주 정도 연습하시면 저절로 나중에 습관이 돼요. 네. 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잘게 씹을 때까지 너무 넘기지 말고 다시 혀로 밀어내서 꼭꼭 씹어보시면 제가 해봤는데 100번 갖고 모자라요. 100번을 씹어도 잘게 씹어지지가 않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딱딱한 거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정상 현미밥, 네, 네. 현미 야채 과일식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사 중에 물을 드시는 거예요. 식사 중에 물이나 음료수나 또는 많은 양의 국물을 드시게 되면 위산이 묽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소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찬 음식이 들어가면 그 찬 음식을 데우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절대 찬 대로 소화를 안 시켜요. 데운 다음에 하고요. 너무 뜨거운 음식이 들어가도 그거를 정상 체온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 위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시간이 걸리죠. 네. 그게 성질이 찬 거랑 온도 자체가 찬 거를 다 포함한 거예요. 다 포함하죠. 첫 번째 네. 찬물, 아이스 와터 이런 거. 그다음에 밀가루. 밀가루의 성질은 밀가루 음식의 밀의 성질은 차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위한테는. 그래서 몸이 차지 않으신 분들, 위가 따뜻한 분들은 괜찮은데 네. 몸이 차신 분들한테는 밀가루가 큰 적이에요. 더군다나 몸에 덩어리가 생기신 분들, 종양이 생겼거나 덩어리가 생긴 분은 밀가루가 주 식량이 돼요. 그 종양한테. 네. 암세포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자궁 근종이 있던 유방에 무슨 종양이 생겼던 네네. 하다못해 사마귀, 쥐젖 이런 네. 거 나신 분들은 밀가루 들어가면 무조건 그런 게 더 커져요. 오. 그 다음에 치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밀가루 드시면 더 악화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요, 주식에 밀가루인데 그런 사람들은 뭐 종양은 다 달고 다니겠네요? 밀가루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네. 위의 체질 상태는 완전히 달라요. 서양 사람들의 위는 늘 따뜻하고 어떤 사람들 열까지 있어서 예. 그 열이 얼굴까지 올라와서 얼굴이 뻘건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한테는 미리 주식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동양인, 특히 동양인, 중국 일본 포함해서 동양인 중에 위가 차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서양인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군요. 많아서 우리는 주식이 밀이 아니었잖아요. 네, 쌀이었잖아요. 쌀이었죠. 동양인한테는 그렇게 내려줬다고요. 네. 그래서 위가 찬 분들한테는 서양인들 중에도 위가 차서 문제가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글루텐 프리라고 할 정도로 네. 이제 파악이 됐어요. 글루텐이 문제라는 것까지는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글루텐은 성질이 끈적끈적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유방암에 걸린, 미국 내에서 유방암에 걸린 여자분들을 미국 의학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그 연령대를 봤더니 40대 50대고 인종으로 따졌더니 동양인 여자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야. 유방암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예. 그래서 서양 의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인종하고 문제가 있는 거냐 해서 조사를 역조사를 했더니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동양인의 체질을 가진 여자분들이 서양에 와서 서양 음식을 먹은 게 주 원인으로 잡았단 말이야. 그 서양 음식이 뭐겠어요? 쌀과 밀가루의 차이겠죠. 크게. 그렇죠. 그 다음에 육식이에요. 그렇죠. 육식이 들어가서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동양인들의 소장은 거의 7, 8m, 길면 9m까지 가요. 근데 서양인들은 우리보다 덩치가 크지만 한 1m가 짧아요. 저희보다. 긴 게 아니라 오히려 짧아서 소장을 통과하는 소화 속도는 우리보다 1m가 짧은 거예요.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음식을 먹으면서 동양인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서양인 식사를 하시는 거는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보시는 거야. 그렇군요. 위가 찬 분들에 한해서요. 네. 위가 찬 거는 이제 만져보면 알고 위를.
그 다음에 손발이 차다 그러면 위가 차다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서양인 중에도 그런 분이 많아서 지금 제 클리닉에도 오시는 분들 많아요. 서양인들 중에. 그 다음에 성질이 찬 게 지금 밀가루 나왔잖아요. 네. 찬물 밀가루. 그 다음에 회도 성질이 찬 거에 들어가요. 그 회를 먹을 때는 좀 센 거보다는 생선을 좀 익혀 드시는 게 좋겠고 뭐 체온이 따뜻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냉면 마찬가지 찰 거고 뭐 거기다 얼음 동동까지 띄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당연히 찰 거고 네. 아이스크림 뭐 따뜻하게 먹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거기 또 네. 기름 윤화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아이스크림 소프트할수록 더 안 좋은 거야. 네. 그 다음에 소다 부글부글 끓는 소다 있죠. 네. 그다음 탄산음료. 그 다음에 우유도 성질이 차요. 우유도 네, 찬 거예요? 우유 차요. 그러면 두유는요? 두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알몬드밀크나 뭐 오트밀크 이런 건 네. 괜찮아요. 그 우유 피하시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꺼내서 1시간이 안 된 것들 그런 것도 바로 이제 살짝 따뜻한 물에 담그던지 과일 마찬가지예요. 찬 데로 먹지 말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먹으면 안 되겠어요. 네, 상온에 바로- 좀 놔뒀다가 먹어야 되겠네요. 네, 요리를 하던지 냉장고에 아예 놓질 말던지 그게 더 낫고 그 다음에 기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들 기름에 튀긴 거 그 다음에 고기를 구운 거 굽지 말고 삶거나 쪄서 기름 빼고 드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음식 습관이 간식 먹으면 안 돼요. 중간에 그러니까 위에서 음식이 위산하고 분비돼서 내려가는데 총 걸리는 시간이 평균 건강한 사람은 1시간 반이에요. 그 다음에 소장 7, 8m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총 건강한 사람이 제일 빠른 소화 시간은 4시간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4시간 안에 음식을 드시게 되면 위가 다시 쉬다 말고 나는 언제 쉬냐고 컴플레인 하면서 위산을 분비할 시간도 아닌데 불구하고 다시 또 분비하면서 더블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소장은 음식을 흡수하다 말고 세포로 보내다 말고 갑자기 스탑을 해버려요. 위랑 소장은 동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음식 통하지 않는 소장에 있는 음식은 가스를 또 만들어내서 이중적인 부담을 받게 되죠. 그래서 4시간 안에는 드실 수 있는 거는 물, 두유 또는 알몬드밀크 이런 거, 그 다음에 내추럴 과일을 짠 주스 요 정도 말고는 빈속에 드시면 위한테 되게 네. 결례를 범하는 거예요. 네. 위가 되게 싫어요. 그 다음 또 많은 분들이 잘 못 지키시는 게 뭐냐면 아까 잠을 6시간 이상 자라 그랬잖아요. 6시간 동안 자는 동안에 뭐 하냐면 간에 피들이 들려서 그걸 해독하게 돼 있어요. 해독하는데 6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자는 동안에 뱃속에 음식이 아직 소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면 그거를 해독을 나중에 밀어놓고 소화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안 되면 거기서 가스가 엄청 발생하고 음식이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밤에 저녁을 먹은 다음에 4시간 뒤에 음식을 잠에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시 전에 자라 그랬으니까 네. 보통 7시 전에는 식사가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건강하려면 12시간 단식을 시도하시면 좋죠.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네. 예,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물만 네. 물, 두유, 주스만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감정 상태 스트레스는 안 받으면 오히려 장기가 활동을 안 해요. 적당한 자극의 스트레스는 있는 게 오히려 장 활동이 좋아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장기를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네. 그거는 결국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남는 스트레스를 참지 말고 뱉어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뱉어내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입술 끝을 30초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손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육에 디파짓돼요. 네. 그 모든 근육이 다 타이트해지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목 어깨 그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콜티손 호르몬을 소비시키면 돼요. 그게 이제 근육 운동을 하는 거죠. 어떤 움직임의 운동을 하시면 콜티손 호르몬이 소모되면서 땅구멍이나 호흡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육이 좀 부드러워지죠. 네. 오늘도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